네, 지금부터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 취재 속으로 한 걸음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네. 분주하게 전화를 하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네, 지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는 중에 방금 연락을 받은 건데요. 네, 서울의 소리 예. 영등포 사무실하고 예. 이명수 기자 자택 예. 압수수색이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이명수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한 10분 전에 네. 지금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요. 지금 검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압수수색 왔다 요 얘기만 하고 이제 폰을 아마 뺏겼겠죠. 예. 지금 오늘 보니까 더구나 지금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고모 육성을 틀겠다고 예고가 나간 상태예요 지금. 예, 김건희 고모를 에 대한 육성을 틀겠다고 한 상태인데 지금 아마 그거는 뭐 사건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명수 기자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기자에게 압수수색 우리 이제 압수수색 전문가가 된 봉지욱 기자가 네. 보기에 이명수 기자 취재하는 기자에게 별다른 혐의가 씌워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명수 기자가 그 예전에 대선 때 초반에 김건희 후보 부인을 만났을 때 코바나 콘텐츠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맞아요. 그리고 105만 원 받았잖아요. 돈을. 맞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때 당시 경찰이 예. 이명수 기자의 다른 건을 수사하다가 그 파일에 대해서 그때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파일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예요. 왜 뭘 인지를 했냐면 뭐 당사자가 녹음한 건 상관없는데 네. 아마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정보통신망법 보기엔. 왜냐하면 이제 제3자 경찰에서 녹음. 인지를 네. 했는데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담배 피러 몇 번 자리를 떴는데 네. 그때 이제 가방을 본인의 이제 손가방을 갖고 나갈 때가 있고 놔두고 나갔을 때가 있는데 예. 놔두고 나갔을 때 예. 김건희 여사랑 그 직원들 대화하는 게 일부 녹음됐어요. 한 4, 5분, 3, 4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경찰이 어떻게 인지를 해가지고 당사자가 없는 대화 녹음이라 해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별건으로. 별건으로 입건. 4, 5분 녹음한 네, 거를. 그게 근데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전혀 자동 아니죠. 녹음이 된 그걸 거죠. 뭐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냥 평소에 녹음한 버릇이 있으니까 했는데 잠시 자리를 뜬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통비법 위반으로 입건을 별건으로 한 거예요. 별건. 그래갖고 지금 그게 검찰에 계류가 돼 있는데 예. 지금 정확히 무슨 혐의인지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뭐 또 예. 다른 누가 고발건으로 하는 건지 예. 그걸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 사건이 이제 계류됐는데 최근에 그 디올백 같은 경우는 지금 무혐의로 종결이 됐잖아요. 네. 끝났잖아요. 예. 그 사건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 노리는 것은 이명수 기자 휴대전화밖에 더 있겠습니까? 휴대전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김건희 고모 플러스 또 이모. 네. 김건희 여사의 이모가 예. 고모랑 통화를 하는 녹음 파일이에요. 잠시만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예. 김건희 여사의 이모? 이모를 이모? 오랫동안 만났어요. 이명수 기자가. 예. 김건희 여사의 이모. 이모를. 이모도 있고 고모도 예, 있는데. 이모를 만났는데 예. 이모랑 뭐 장시간 만났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그 김건희 이모가 지난 총선 전에 네. 이명수 기자한테 그냥 아무것도 보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총선 끝나고 내가 뭐 용산 대통령실에 넣어줄게 이런 약속까지 막 하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취재로 계속 만난 거죠. 취재로. 예. 1년은 아니겠고 한 7, 8개월 만난 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명수 기자가 갖고 있다라는 것. 더구나 이제 이모가 또 고모랑 그 통화예요. 김건희의 고모랑. 예. 고모랑 통화하는데 오늘 아마 서울의 소리에서 예고 방송은 나갔던데 전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나갔던데 고모가 3억 7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억 7천? 네. 이거 여론조사 비용인데. 3억 7천인데 여론조사 비용은 아니고 그 김건희 고모 그 김혜선 목사란 분이 계속 예. 논란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네.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네. 문제적 뭐 발언을 페이스북에 글을 쓰십니다. 뭐 막말로 하고 했잖아요. 예. 근데 좀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예. 약간 뭐랄까요 여론 조작에 예. 내가 돈을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아, 정말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육성으로. 돈을 썼다. 예. 근데 그 금액을 자기가 3억 7천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모한테 고모가 이모한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패밀리라고 해서 오늘 저 서울의 소리랑 그 장인수 기자 예. 저널리스트에서 예고를 올렸더라고요. 예. 좀 전에 그걸 보내줘서 봤는데 네. 좀 약간 재밌게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직후에 지금 경찰에서 압수해 왔다고 네. 한 거죠. 오늘 마침 그 방송이 공개가 될 텐데 네. 장희수 기자 쪽에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희수 기자는 아마 입건된 사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건으로 해서 근데 이게 영장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영장이 나왔다는 것도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오늘 보도 예고했다고 해서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느낌은 네. 이명수 기자랑 제가 많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사찰받는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경험을. 사찰? 예. 사찰받는 그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여당의 고위 정치인, 예. 고위급 정치, 국민의힘의 예. 현역 정치인 한 명이 이명수 기자가 뭘 하고 다니는지를 다 알고 있더래요. 그게 무슨 취재를 했고 누굴 만났고 하는 걸 알고 있더래요. 예.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보기관에서 수집을 해서 이명수를 뭐 미행을 하고 사찰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예. 근데 사실 저나 이명수 기자는 그런 걱정은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 대통령과 싸우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늘 주목받고 있고 예. 그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좀 취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예. 그 여당 정치인이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의 느낌이 있었는데 마침 지금 경찰에서 온 것 같아요.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건 결국에는 현재 그게 아니라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앞으로 예. 아무것도 하지 마. 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예. 지금 저희 1년 전에 저희한테도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 2, 3개월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 수사 대응도 예,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니 당장 뭐 고발장 소장만 오더라도 재판 대응해야 되고 자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취재에 상당히 큰 영향을 그리고 만약에 받습니다.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김건희 고모임 뭐 이런 걸 백업을 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걸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명수의 노트북이나 뭐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보도하지 말라는 거 모든 걸 백업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취재에 상당히 그 제한이 생기죠. 그렇죠. 큰 애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되게 우리가 저도 약간 황당한데, 지금 서울의 소리로 근데 이명수 가봐야지. 기자가 결정적으로 제가 압수수색 책을 줬어요. 나오자마자 예. 일수에 나오자마자 예. 근데 안 그걸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제가 대응을 딴 해야 건 몰라도 되는데. 너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매뉴얼은 그 마지막에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은 꼭 읽어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마 안 읽었을 겁니다. 읽는 걸 이게 일단- 종이로 2장 이상 된 건 안 읽습니다. 이거 한 장 정도를 주면은 반 정도 일단 안 읽어요. 말로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네요. 여기. 그러네요. 예. 매뉴얼을 좀 제가 과외를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는 그래도 용하게 여태까지 압수수색도 한 번도 안 당하고 야너 대단하다. 근데 너도 한 번 당할 거고 너는 아마 구속영장 칠 거야. 근데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예. 조금 마음을 풀고 있던 차에 갑자기 온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추가로 확인이 되면 더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계속 소장을 보내서 재판으로 묻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재의 발을 묶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냐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는 법원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올해 50만 건이 넘을 텐데 네. 영장 발부율이 50만 건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에서 그러니까요. 50만에서 10년 하면 500만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주위에 그냥 4명 중에 1명 그냥 받는다. 가족 그렇죠. 이제 친구든지 그런 건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영장 발부율이 99%입니다. 영장을 검사가 10개를 압수수색할게요 하면 10개 다 압수수색은 못 해요. 그래서 네. 일부 기각을 하거든요. 네. 7개만 해, 6개만 해. 이렇게 지우거든요, 영장. 네. 근데 일부 기각까지 합치면 9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장을 발부하면 100%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압수수색 영장.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쩌다가 품격을 갖춘 대한민국의 네. 민주 질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는 건지 그거를 또 기록하고 목도하고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또 기자들의 네, 역할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흔들리지 말고 네, 네. 압수수색 온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계속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아니, 저야 예? 저야 특수부 검사들 수사관하고 9명이 와서 제일 가혹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9시간 동안. 예. 9시간이었나? 예, 9시간 동안 받았는데 일단 한번 경험을 하면 좀 낫습니다. 이게. 근데 처음 받아보면 굉장히 당황하죠. 제가 볼 때 이명수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압수수색 책을 꼭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지인이든 회사든 친척이든 꼭 그 압수수색이 올 수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적어놓은 그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렇죠. 변호사 19명 이상 몰라요. 네. 왜냐하면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특수부 검사나 특수부 검찰에서 수사관을 오래 하셨던 분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단순 그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포렌식 과정까지 다 담았잖아요. 이 전체 과정을 검사 한 명이 모릅니다. 다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쭉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책에 넣어놨으니까 책을 안 사셔도 되니까 제가 압수수색 매뉴얼만 따로 떼서 돌릴까 그냥 PDF로 만들어서 그냥 전 국민한테 좀 볼 수 있도록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불현듯 카피 들었습니다. 레프트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저작권 주장을 안 하면 되니까요. 아니 그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하셨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새 너무 바빠갖고 한다는 얘기만 듣고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몰랐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본인이 고소하지도 않을 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잖아요. 검찰은 부패 뭐 범죄나 경제 범죄만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경찰이 해야죠, 사실은. 근데 수사권을 벗어난 문제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 수사기관들이 이런 짓을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야, 참여연대가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작성됐겠죠. 오전 11시 13분에 압수수색 관련 법안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냈는데요. 그 영장 그 발부하기 전에 수사관 같은 분들을 미리 대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절차, 이거를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할 게 아니라 체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10시 40분에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특종 보도를 또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모두 8번을 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도 넘어갔다. 그런데 그게 실명이더라. 이런 게 쭉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보도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해 보면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측과 훨씬 가깝습니다. 더 가까워요.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알러지 과민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그걸 강혜경 씨에 대해서 사기꾼의 공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의 공범이 하는 거짓말. 거짓말 아니던데 물증을 다 갖고 있던데 강혜경 씨가. 그리고 제가 봤잖아요. 그 대구시장 2022년 6일 지방선거 전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비공표 여론조사 8번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비공표 여론조사 의뢰했으면. 문제는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에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4,000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후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자료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김재원 후보한테 전화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같이 경선을 했던 게 김재원 의원이잖아요.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시에 후보들한테 책임당원 명단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김재원 최고가 매우 억울해한다. 김재원 의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저희 보도에. 오늘 저희가 사실은 어제 약하게 한 거고요. 엑기스는 오늘부터 나가는데 오늘 또 나가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명백한 물증으로 나갈 겁니다. 물증으로 나갈 건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 물증이라기보다는 정황에 대해서 나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또 뒷받침한 여러 뭐 문건이나 녹음 파일이나 뭐 영상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제 계속 나갈 텐데 김재원 하여튼 의원이 그때 당시 그 후보들한테 당에서 준 거는 안심번호 책임당원들의 안심번호 명단.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구 시장 후보 경선 3명 나왔잖아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이 3명이 나왔는데 각 후보한테 당에서 지급한 거는 대구시 책임당원들의 안심번호입니다. 안심번호라는 건 이름도 없어요. 0500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번호인데 그거는 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짜리 뭐 이틀짜리 이렇게. 그거만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책임당원 44,000명의 이름, 성별, 지역구, 전화번호
쭉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있어요. 그게 이제 책임당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네. 있었고, 저기 보시면 이제 관련된 요거는 이제 내용. 명단, 이 엑셀 파일의 이름은 예. 대구 명단. 네. 예. 대구시. 대구 명단인데 이제 요걸 가지고 뭘 했냐? 예. 요거를 그 조사 샘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 근데 그때 당시 실제로 경선을 룰이 뭐였냐면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예. 그리고 당원 투표 50%. 예. 저 44,000명이 당원 투표 대상이었던 거예요. 실제 투표 대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당에서 각 후보한테 주든지. 근데 후보는 그거 가지고 여론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홍보만 할 수 예, 그거는 이제 자기를 홍보하는 예. 문자나 전화 문자 뭐 말씀. 선거운동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안심번호로 줬어도 여론조사 돌린 케이스가 서초갑의 조은 의원 케이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안심번호로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되게 이상한 게 민주당은 그 안심번호도 안 줍니다. 후보들한테. 민주당은.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 경선 후보들한테 안심번호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안심번호 유효기간을 짧게 해서 실제 경선에는 다른 안심번호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심번호를 실제 경선일에까지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심번호를 받아갖고 몰래 명태균한테 줘서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이 번호는 누구고. 누구 찍고 이 번호는 누구 찍고 이 번호는 잘 모름. 그렇죠. 이 번호는 지지 후보 없음. 예. 그럼 저 같으면 어디다 선거 운동하겠습니까? 지지 후보 없으면 잘 모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날 찍은 사람은 날 찍을 것이고 예. 상대를 찍은 사람은 상대를 찍을 거야. 예. 괜히 저기다 문자 많이 보내봤자 예. 역효과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는 그렇죠. 저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네. 문제집 열어놓고 해. 똑같은 겁니다. 문제집 예. 답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문제집 열어놓고 해. 예. 참고서, 교과서 예. 열어놓고 해.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거 아닙니까? 안심번호는 다 주는데 네. 지금 이 책임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이분이 예. 어떻게 대구 수성을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해당 당협의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예. 수성을에 대한 책임당원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음. 근데 대구시 전체 걸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건 대구시당위원회 정도 그리고 중앙당에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해서 불법으로 명태균한테 제공을 했고 예. 그걸로 사전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해봐서 예. 실질적으로 이 책임당원들 번호를 딱 보면 누구 찍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는 첫 번째는 누가 제일 대구시장에 적합합니까? 적합도 질문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홍준표 대 김재원 1대1 대결. 예. 가상 대결.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홍준표 대 유영아 가상 대결 질문이에요. 예. 이걸 다 해본 겁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제일 걱정됐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셋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유영아랑 김재원 의원이 단일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홍준표 시장 몰랐어요. 명태균이 제일 걱정했던 건 그겁니다. 단일화. 1대1 가상 대결을 미리 해본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원 투표에서는 유영아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아니 명태균이 한 조사 결과도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당원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좀 불리했다. 일반 여론조사는 앞섰지만 예. 더군다나 김재원, 유영아가 합쳤을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은 또 당선이 장담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제가 한번 그 김재원한테 물어봤죠. 왜 예. 결선 투표 안 했습니까?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경선 후보 뽑을 때 50%안 넘으면 1대1, 1위와 2위를 다시 1대1로 붙이잖아요. 결선, 네네네. 경선의 결선 투표. 그렇죠.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책임당원 명부를 갖고 있었고 김재원 의원 네. 당시 후보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유영아 측도 확인했어요. 거긴 전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게 김재원 측은 없었다. 네. 어, 근데 그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네. 대구시 전체 책임당원을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갖고 있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홍준표 시장이 불법적으로 이 당원 명부를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지난번에도 보면 시장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시장 측에서인데 그 시장 측에 누군지 저희가 오늘 보도합니다. 누군지. 누군지 예. 보도했는데 예. 제가 홍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 아니 여론조사 의뢰자도 이 사람, 예. 여론조사 비용 지불자도 이 사람. 어. 안 모르세요? 예. 안 친하세요? 그 사람은 캠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캠프에 없었다. 예. 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은 그냥 이름 세 글자 나오면 예. 예, 홍준표 최측근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최용휘라는 사람 그분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측근은 아니죠. 아들 친구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친구니까 그냥 뭐 측근 정도라고 보면 예.
홍준표 정치 인생에 항상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좌관들. 예, 보좌관들.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할 때 당 대표실에 있었던 분들 그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도 공사 사장도 시켜주고 무슨 사건 나니까 그분이 다 총대 메고 감옥도 가고 막 그랬는데. 아, 그 사람인가요? 오늘 조성재? 아니다. 아니. 그 박재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도를 보시면 아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측근마저 최측근마저 꼬리 자리기를 한다. 캠프에 없었다. 캠프에 가서 그 사람 만난 사람이 있던데. 만난 사람 캠프에서 최측근을 캠프에 최측근에 방이 있었어요. 방이. 그 사람이 조직본부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공식직함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감옥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캠프 안에서 사무실까지 갖고 있고 사람들까지 막 만나고 했는데 캠프에 없었다? 예, 그건 납득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캠프에 없었던 사람이라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캠프 관계 없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 누굽니까? 김한정 씨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항상 좀 홍카콜라 해가지고 좀 일반인들한테 좀 접근하기 쉬운 얘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잘 하시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이지만 그런 것도 아닐 때도 있고 한데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해명이 되게 궁색하죠.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와 연동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준표 시장한테 팁을 드리면 김한정 씨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김한정 녹음 파일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어요?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빌려줘서 지금 저러나 보다, 폭로하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강혜경 씨는 이 최초에 이걸 제보하고 폭로하고 할 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통화 녹음 파일이 같은 게 있지만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좀 그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너무 관계없는 분들까지는 이 명태균 이 본류에 관계없는 분들까지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혜경 씨는 김한정 씨를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 살겠다고 거기다가 나를 회유하려고 했었다.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폭로하는 걸 보고 자기가 압박감을 협박감을 느꼈다, 협박당했다. MBC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녹음 파일 제가 받았고 보니까 협박당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야, 너 국감 스타 됐다고. 그래서 야, 나도 나가가지고 나도 스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고 빨리 같이 일하자. 여론조사 회사를 여기 여의도에 차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차렸어요? 아니, 차렸어요. 아예 회사가 있습니다. 리서치. 김한정 씨가? 네. 회사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오더를 받아가지고 일까지만 하려고 하는 흔적이 다 있습니다. 거기. 근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강혜경 그때 당시 김영선 보좌관 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해줄 수 있냐? 내가 좀 오더 받아오면 네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강혜경 씨를 픽업해서 같이 일하려고 했었던. 실무자가 아니라 대표로 영입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 아, 대표로.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럼 이걸 왜 했을까? 여론조사를 왜 만들었을까 보면 김한정이 명태균을 봤잖아요. 명태균처럼 자기도 명태균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론조사 그거 하나로 사람들 정치인들한테 접근하고 막 정치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막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명태균처럼 될 수 있다. 대통령 부부에서까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태균의 그 대통령 부부 녹음 파일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김한정 회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주도 별장에 굉장히 부자잖아요. 맞아요. 명태균은 이제 항상 이분한테 돈 달라고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제주도 별장에 명태균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자기 자랑할 때 항상 그걸 틀어준 건데. 아직 안 나온,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왜 신빙성이 있냐면 강혜경 씨와 이분의 통화는 항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참 전에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빠 전화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잘 될 거예요. 그 논란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런 거 들었는데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과 뭐 통화하면서 내가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있어요. 그게 9월 10일 녹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9월 5일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중에 하나는 김영선 그거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참 말들이 많네.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김한정 회장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들었던 거.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윤상현을 거론하면서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김영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김영선에 대한 거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안 되고 하니까 그거 참 이상한 놈들이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내가 들었다. 명태균이 틀어줘서.
이걸 보면 뭡니까? 이거는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뭐라 그러냐면 나 그거 다 들어갖고 난 그건 안 궁금해.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궁금한 것은 내 거 녹음했는지가 궁금해. 그렇죠. 예. 예. 그겁니다. 예. 내가 강희경 씨가 나오면 내 거를. 내가 나오면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되고 예. 마지막에 한 2번 통화는 일부러 강희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야 오세훈이랑 뭐 저 강철원이랑 뭐 내가 다 해준 거 걔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도 모르는 놈들의 이 멘트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의 알리바이 만듭니다. 네. 알리바이 만들면서 내가 명태균하고 다 통화하면서 그렇게 해놨어. 녹음해놨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소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브로커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별의별 일이 다 마각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좀 착종시키지 말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유력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그 뒤에서 있던 김한정 씨나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의 행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공익 제보에 나선 강혜경 씨,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그 여론조사로 다시 돌아가면 홍준표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불법이 자행된 거면 김재원 최고위원 성격상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응 입장 없어요? 뭐 글쎄요. 뭐 저랑은 뭐 통화한 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달라 그래서 네.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예. 열 받겠죠. 많이 열받았다. 예. 본인 많이 열받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 뭐 홍준표 시장이 계속 컷오프 됐잖아요. 예. 국회의원 뭐 예. 이제 그때는 저기구나 대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본인은 좀 몸을 낮추러 일부러 간 것 같아요. 그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하니까 네. 중앙에 있지 않고 예. 내려가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예,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공천받기가 쉽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경선을 한 건데 김재원 의원이 한번 본인이 이제 뭐 말하기 좋아하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이 홍준표의 명태균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당원 리스트가 있었다는 예. 거. 이건 불법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비용은 대부분 납부가 됐다고 해요. 돈은 줬어요 이번에는. 네.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비용을 캠프에서 의뢰 공식적으로 의뢰하지도 않았고 만약 에 캠프 관계자가 했으면 캠프에서 의뢰했다고 볼 수도 네.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걸 대납했습니다. 비용은 갔으나 대신 납부했다라고 네.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죠.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세훈 시장하고 닮은 꼴인 거예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네. 서울시의 책임당원 리스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그냥 아니, 무작위 번호였던 것 같고 네. 그걸 갖고 하지는 않았던 것 예. 같고 서울시는 또 책임당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책임당원 말고 대납. 그렇죠. 대납과 관련해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납 그렇죠. 뭐 그 김한정 씨를 통해서 사실상 대납을 했는데 그 금액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 때 네. 비공표 여론조사 등 뭐 81차례의 예.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해줬다 이거. 네. 이건 돈을 아예 안 줬잖아요. 3억 7천을 안 준 3억 거죠. 7,500을 안 줬잖아요. 540만 대신에 원이지. 예. 안 준 대신에 공천을 줬다. 그렇죠. 김영선 김영선 의원에 공천을 그 준 거죠. 대가로 예. 이게 지금 의혹인 거고.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 회장이 돈을 일부 냈다. 예. 3,300만 원. 일부 변제. 일부 냈다. 근데 이 김 회장은 특이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도 예.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또 1,420만 원을 냈다. 이게 지금 자금 그렇죠. 내역을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대선 여론조사비를 내면서 윤 캠프 쪽에 자신의 측근들 예. 사실 자신의 측근들이 다 오세훈 캠프 사람들입니다. 예. 윤석열 캠프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다. 네.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이 이제 밝혀진 거고 네.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의 패턴은 책임당원 리스트가 있었다. 네. 책임당원 리스트가 있었고 비용도 제3자가 대납을 했다라는 예. 거고 예. 조은 의원 같은 경우는 서초갑에서 예. 그때는 안심번호를 제공 그렇죠. 안심번호 그러니까 서초구의 책임당원들의 안심번호 리스트가 명태균한테 건너갔고 예. 그걸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때도 경선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안심번호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책임당원 리스트가 있었다. 네. 44,000명. 그렇죠. 예. 예.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혹이 더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그 유력한 변호사인데 네. 그 최은순 씨의 장모 무죄 판결이 있고 난 후에 사실은 조금 어려웠는데 이분이 경선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전체 그 현역 그
감점이 20%인데 그걸 5%로 낮췄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조은희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요약을 해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이 대신 내주는 대납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좀 되는 겁니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불법 부정행위가 통용됐던 선거 때마다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가능한 건데, 오늘 추가하는 내용은 그 인물이 직접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보도가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는 홍준표 시장이 쭉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지금 박형준 시장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제가 볼 때 잘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 뭐 막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박형준 시장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공당한다. 일단은 뭐 시간 문제일 텐데. 다음은 박형준 시장이에요? 부산시장?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일단은 홍준표 시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여기는 이게 별건 사건도 굉장히 많겠다. 왜냐하면 그 최측근이라는 분이 뭐 정치자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공천헌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수사를 여론조사 관련해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범죄를 인지했는데 덮으면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그러면 도대체가 정상인데는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대체로 큰 선거는 다 있어 보여요. 문제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수준까지 흠결이 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원래 있었던 우리만 몰랐던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진짜 그 정치판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전부 뭐 드러나지도 않겠죠. 일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명수 기자의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가족들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것에 대해 앞전에 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김건희 쪽의 친척 누구를 전화 통화를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명수가. 그분도 이명수를 고소를 했거든요. 그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다 녹음 파일 문제입니다. 이명수 얘 별명이 녹음명수잖아요. 녹음명수가 결국엔 다 고소 고발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자기가 뭐 당했는지 잘 몰라요. 너무 많이 당해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강제 수사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오늘 보도 예고까지 한 마당에. 그러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찰이. 오해 사기가 그게 그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무슨 오늘.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거 좀 해보라고 하니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저 말씀 드렸는데 생각나는 게. 그 유력 정치인,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녹음 파일은 이명수가 백업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최근까지 이어진 거라. 그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나? 그 유력 정치인이 누구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뭐 그 사람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러나? 유력 정치인, 국민의힘 이 사람 녹음 파일 뺏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 녹음 파일이 못 나오게 하려고. 최근까지도 계속 통화 뭐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오늘 방송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막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서울의 소리 관련된 보도는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더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던데요. 이 자체로도 상당한 파문이 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여기에도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얘기가 또 나와요. 그 20억, 30억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박직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성재라는 사람인데 조성재라는 사람이 재력가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추경호 대표에게 뭐
이게 뭐 실제로 성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개 10억이죠. 그리고 나머지 20억을 홍준표 선거에 쓴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실제로 뭐 현실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모의할 정도면 그러면 홍준표 시장하고 상당히 가깝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문제는 저기서 네. 저 녹음 파일에서 이제 명태균하고 김태율 소장님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님이 통화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김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전에도 한번 하셨습니다. 저거에 그래요? 대해서 지금 이게 공개되기 전에 네.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걸 하셨고 저분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홍준표 시장 측 박재기 씨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들은 얘기를 한 건데 하나의 문제는 밝히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원의 전원,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만 명태균이 골프장 가면 이렇게 보스턴백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보스턴백에 현금을 싸들고 명태균을 찾아간 사람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 별도로. 그때 그 정도로 사람도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정치인의 가족이죠. 정치인의 가족. 정치인의 자기 가족. 자식이나 이렇게 만들려고. 자식을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경상남도 바닥에서는 명태균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맨날 녹음 파일 틀어주고 다니니. 예.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했어. 명태균을 통해서 그때 뭐 지금 대통령실에 취업한 사람도 있듯이. 그렇죠.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받으려고 돈을 싸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지금 녹음 파일의 내용이 뭡니까? 예전에 그 조성재란 분이 대구 시의원이었어요. 네. 달성 군수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20억을 주고 예. 공천원금을 주고 예.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2018년 일이니까 예. 근데 이 사람 옛날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 이번엔 한 30개 40개 40억 받아가지고 예. 일부는 뭐 추경호 쪽에 주고 예. 나머지는 우리가 갖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앞뒤 내용을 잘 못 그러니까 녹취는 짧은데 네. 설명 자료가 길잖아요. 길어요. 예. 근데 말로 하면 편해요. 예. 이 조 씨가 돈이 많은데 예. 옛날에 돈 내고 안 됐는데 이번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번에 좀 더 뜯어가지고 네. 나눠 먹자. 명태균과 이제 뭐 박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 홍준표의 그 측근인 박재기 씨의 육성으로 나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성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로는 2018년도에 줬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있어요. 녹음 파일에 보면 이 그 그렇죠. 조성재죠. 그 조성재 추경호가 조성재로부터 그 선거 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주면 딴 사람이 먹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입막음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10개를 추경호한테 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내용이 그 인지돼 있기 때문에 조성재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근데 거죠. 통상적으로 추경호 의원 그때 초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심. 초선이잖아요. 근데 뭐 재산이 그게 증액이 만약에 돼서. 사실이라면 네.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20개를 받아오잖아요. 네. 혼자 못 먹습니다. 상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죠. 초선. 나눠 먹어야 돼서. 예를 들면 뭐 4선 5선 베테랑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자기도 불안한데 자기 초보 아닙니까? 신입 아닙니까? 신입이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뭐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 측근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가져와서 나누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달성 군수라는 자리가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가 봐요. 그럼 네. 지역구 의원이 통상 시의원들, 기초지자체 의원들 다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는 그 시도당에서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도당이지만 그 기초 의원,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물론 그게 실행이 되는지 뭐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는 꽤 되는 2016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나눠 먹었다면 어디까지 나눠 먹었는지 이것도 진짜 의혹의 근데 16년에 뭐 보궐로 들어온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18년에 또 이제 재선이 된 건데 사실상 그래도 사실상 뭐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1.5선이네요. 그때 당시 1.5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실명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것이고 물론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 관련해서 증여받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뭐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면 다 나옵니까? 하루면 나옵니다. 하루면 나옵니다. 진짜 저한테 그 수사권 주시면 제가 한 3시간 만에 밝힐 수 있어요. 3시간 만에. 예. 3시간 만에. 그 왜냐면 계좌 영장 받으면 찾아보면 예. 예를 들면 이제 조우영 같은 애 있잖아요. 대장동 장수. 예. 얘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그냥 차곡차곡 모아둔 현금 10억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집에 돈의 출처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것 해서 이거 뭐고 이것 집에 무슨 10억씩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네. 검은 돈은 대부분 그렇게 쌓아놓죠. 은행에 못 넣어놓죠. 그러니까요. 예. 계좌가 압류되고 하니까 예. 압수색 예. 뭐 계좌영장을 받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이분이 장롱 국회의원 4년 열면 뭐 동안 현금이 20억 나오고. 재산이 그렇죠.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유산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그거 해보면 되겠네요. 유산을 그 상속 받아서 매각해가지고 그 돈을 한 건지 아닌지는 네. 국세청에 그 뭐 상속세금 뭐고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자기가 입증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해명 자체가 납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런데 근데 명태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받았어요.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 차곡차곡 5억씩 4년 동안 넣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해 보면 네.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서 문제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석 달이에요. 명태균 게이트 석 달이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은 명태균, 김영선 둘입니다. 네.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조사했다거나 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했지만 좀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의지는 있다. 뭐 이런 기자들의 전언은 이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 행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건데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때 네. 아우 뭐 우리가 핸드폰을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하여간 뭐 그거는 잘 뭐 하여간 계속 그러잖아요. 네, 하여간 네, 우리가 하여간.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꿨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 휴대전화가 증거인데 증거인멸이다.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난 바꾼 거니까 이거 증거인멸 아니야. 아니다. 괜찮아. 네. 공식적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뭐 사적인 인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예. 핑계를 대면서 예. 그거는 범죄의 증거인데 예. 범죄의 증거를 공적으로 이렇게 공언한 다음에 인멸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젠가 예. 그 강영시 변호인단이 그 그거를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 되게 뒤늦게 한 거 예.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제가 듣기로는 명태균 씨의 개입, 국정 개입은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네.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 그 총선 끝나고도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그게 이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혹만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랄지 이런데 예, 개입을 했다는 뭐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들이. 7.23 전당대회 네. 때 저도 그 얘기는 명태균 씨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걸 우리 전달할 예단할 수는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후보 최종 대통령이 2021년 뭐 11월 5일에 후보 확정되고 대선 후보 확정되고 끊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내는 뭐 좀 했는 것 같다. 뭐 그렇죠. 박절하게 저 끊질 못하게 네, 좀 해준 네, 것 같다라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러니까요. 올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상관없고 2021년 22년에 김영선 공천 그 해줘라. 당무 개입해서 해줬는지 예. 그것만 봐도 그거는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 위반. 예. 네. 근데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이게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은 열심히 한다. 강영 씨를 수사한 분, 뭐 신용환 교수를 네. 참고인 조사한 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 김현 뭐 심지어는 이제 조서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천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검사가 했대요. 네. 근데 그거는 일선 검사들 생각이고 네. 검사가 그렇게 해서 100을 수사하면 예. 위로 쭉 올라가면 그게 50이 됩니다. 90은 빠져요. 예. 그 특수부 수사 원래 그렇습니다. 예. 예. 쌍끌이로 밑에선 다 긁는 거죠. 예.
다 정보 수집은 긁지만 다 하고. 딱 긁어가지고 위에서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도미 농어 요거 해. 그렇게 해갖고 저기 예. 잡어들만 한 3마리 기소해. 예.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지금 사실상 명태균, 김영선만 기소하고 예. 뭐 예비 후보자들 그때 돈 준 분들 명태균한테 예. 이런 분들 정치자금법 위반을 기소하겠죠. 예. 하고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좀 그래도 국민복이 그러니까 저 지금 현역 예. 의원이나 시장 중에 누구 한 명 한 명. 그렇게 해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건 수사할 때 예. 주인 검사가 윤석열 중수 2과장. 예. 그때 당시 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 청와대에 이명박 청와대에 홍보수석 김두시 있었어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 예. 이분을 잡아 엮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돈을 받았어?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막 네. 수사 브리핑하고 뭐 보니까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장, 뭐 김광수, 뭐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다 썩었네. 예. 근데 정작 수사는 거기서 멈췄죠. 사실은 그 수사는 대통령 부인까지 이명박 대통령 부인까지도 갈 수 있는 수사였다고 해요. 예. 그런 실제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밑단계에서 끊어버렸다. 끊었는데 이제 우리는 봤을 때 야 그래도 저 높은 사람 잡아놓으니까 야 수사 잘했다, 예. 대단하다. 예. 그게 바로 특수부 검사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오세훈 시장 정도가 희생양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박주민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근데 이제 나온 걸로만 보면 전망을 홍준표 합니다. 시장이 훨씬 가깝다. 제 생각에 그럼 혐의로만 홍준표- 보면 좀 예. 그렇다라는 건데 예. 홍준표 시장은 보면 뭐 거의 뭐 지금 대통령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 저 위원장 예. 그 한동훈 당대표 막 엄청 비판합니다. 저격하면서 예.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무슨 둘이 약속한 게 있는가? 예. 뭐 어디 용산에서 만나서 뭘 둘이 약속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시장이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 그만 조작하시라. 조작이란 말 나왔습니다. 내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 저격수임을 명심하라. 라고 이제 한때 아니, 그러니까 모래시계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 말입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보도 어디가에 대해서 뭐가 오세훈 시장 측은 그래도 저희 보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뭐 증거는 내놓지 못했지만 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오세훈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위 조작, 가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네. 냅니다. 이게 대잡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감 그래요. 할 똑같이 때 희대의 가짜뉴스. 대선 공작, 가짜 뉴스 뉴스.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또 국기문란 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네.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는지 몰라도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문자가 있어요. 주고받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 이름까지. 네. 근데 되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시죠. 내가 여론조사를 내가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내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게 나와도 내가 안 하지 않았냐. 내가 지시한 예. 적은 없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캠프에서 쓰였다면 예. 캠프의 공식 회계 보고서에 들어 있어야 돼요. 미래한국연구소로 지급한 게 네. 그거 없습니다. 확인했더니 예. 없어요. 예. 그것도 더구나 캠프 그 관계자들이 뭐 어떻게 냈어요. 예.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이 불법 정치 자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홍준표 시장은 전직 검사로서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모르고 충성 경쟁하느라고 애들이 알아서 한 뭐 거다. 한 거 했나 보다. 내 책임은 아니다. 막판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경남도지사 하실 때 네. 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 소환 뭐 당하시고 그랬잖아요. 했었죠. 그때 당시에 상대방 그때 당시 민주당 쪽 교육감을 예, 주민 소환 맞불로 맞아요. 교육감을 주민 소환 시키면서 그 박재기 씨란 분이 그 사람 경남개발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네. 이분이 그 주민 소환 명부를 조작합니다. 주민 소환이란 건 일정 주민 이상이 네. 신청을 해야 이제 예. 하는 거니까 내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그걸 갖고 조작하다 갔잖아요. 걸리잖아요. 예, 근데 그 주민 소환 명부 조작 사건에 네. 저희 뉴스타파가 7년 전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 그 사건 잘 몰랐다가 이제 보니까 네, 경남도시사 비서실에 5급, 7급 2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부 조작 사건에 비서실에. 비서실에 네, 비서실에.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모를 수 있는 겁니까? 5급, 7급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은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난 거예요. 도지사까지 가지 않고. 김영선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갈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네가 책임져라. 검사나 변호사, 판사 출신들 있잖아요. 네. 그 쿼터 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예, 법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예,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랫 사람들이 다 뒤집어쓰는. 지금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변호사들 뭐 검사사 출신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예.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국회의원인 300명은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검사 출신들 보십시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의사 출신들 특히. 예. 의대 증원이나 이런 거 안철수 반대하잖아요. 네. 의대 증원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거예요 예전에. 아니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도 그렇죠. 반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근데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의 집단 이득에 매몰돼 네. 있는데 법조계 출신이 너무 많아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확인하면 홍준표, 오세훈 두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예. 근데 뭐 그거는 검찰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상당한 상당성 뭐 진실에 가까운 증거나 증언을 보도를 하면 그걸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검찰은 그렇죠. 이제 지금 강행훈 씨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강행훈 씨 그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 김영선과 명태균의 사건 자체가 인지 수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수사하고 뭐 이렇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네. 고소 고발권이면 딱 고소 고발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지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수사를 하다가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검사의 힘은 내가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선택적으로 한 다음에 네.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 수사와 기소를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꼼꼼히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 부정이 있어도 법 기술을 부리는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더라. 네. 법꾸라지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힘없는 아랫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감옥 가고 해결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랫사람 되더라. 분들도 좀 예. 우리 강혜경 씨 같이 예. 용기를 내셔서 그렇죠. 의로운 해야죠. 선택을 해야 지금 뭐 되는데. 명태균 씨도 뭐 황금폰을 뭐 어떻게 공개를 한 해 한 해 만에 만에. 뭐 사실 그것도 용산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압박수단.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갖고 있기는 한 걸로 보이세요? 아니 그거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들려줬는데. 그러니까. 예, 김한정 회장이 1000개 이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개 1000개. 있다고. 자기가 1000개 봤다고 1000개. 예. 1000개가 있더라. 예. 저한테도 그랬어요. 김한정 회장 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원래 숨겨놓은 거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네. 하다가 올해 좀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누구랑? 그 김한정 회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뭐 어제 제가 그 명태균 씨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한정 회장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 별장에 명태균 씨 가족이 초대돼 가지고 네, 네.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뭐 형님하고 하면서 각별한 사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그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데요. 오세훈 시장 그 형님 눈이 나빠가지고 오세훈 시장 잘 못 본다. 배신 배반형인데 뒤통수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명태균 씨 부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근데 합니다. 명태균 씨가 가만 보면 용한 점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한테 해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굳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분을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추락을 시킨 다음에 네. 그분이 또 사고를 치셨다. 또 사고를 치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한정 회장한테 그 기사를 보내줬어요. 예. 당신을 뭐랍니까? 사고 쳤다고 하는데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하여간 두 분의 사이는 매우 가까웠고 관련된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봉지욱 기자 네.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또 오지 않게. 그리고 이명수 기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네,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서울의 소리하고 그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에서 네, 준비한 그 고모와 이모가 대화하는 재밌습니다. 참네. 예. 김건희 패밀리의 대화인데 그 예고가 돼 있으니까 오늘 네. 보니까 압수수색 때문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 경찰이나 검찰이 멍청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명수와 키워줘요. 장인수 더 띄워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 예. 스타 만들어줬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저를 한상진, 봉지욱, 김용진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예. 뭐 사형에 처해야 할 뭐 1급 살인죄를 저지른 놈들이다. 뭐 세상에 뭐 나 기억도 다 못하겠어. 근데 어느 너무 부사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국기문란 말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예.
희대의 대성 공작 예,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들었었죠. 대통령실 그때 코멘트였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집 압수수색 날 때 YTN이나 그 연합뉴스 TV에 실시간으로 봉지욱 기자 자택 압수수색 중이라고 사람들 봉지욱 기자 잘 모르는데 예, 심지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검찰 덕분에 제가 압수수색이라는 책도 네. 처음 낸 거죠. 책 그때 첫 책인데 네, 첫 번째 홍보를 제가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아시겠지만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맞아요.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추석에 뭐 했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서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판매. 네. 다행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꿰맞춘 대로 안 갑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압수수색이 막 그 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력 유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압수수색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은 기자 모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